테슬라 주가 연이어 뚝뚝, 서학개미는 그래도 줍줍.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테슬라 주가 변동을 2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장 지수 펀드로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8,300만 달러 순매수했다. 이는 외국 종목 중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3위에 해당한다. 또한 테슬라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쉐어스 ETF의 순매수 규모도 1억 500만 달러에 달하며 2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순매수 1위는 고위험 상품인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스 불 3X SHS ETF다. 같은 기간 테슬라 주가는 354.4달러에서 281.95달러로 20.4%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정치 행보가 소비자들의 반감을 사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최근 테슬라의 유럽 시장 판매량 감소 소식이 투자 심리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1월 5일 미국 대선 당시 251.44달러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단기간에 90% 이상 급등해 12월 17일 479.86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 최고점 대비 41.2%나 추락한 상태다. 테슬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은 향후 반등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런던에 상장된 테슬라 3배 레버리지 ETF는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했으며 뉴욕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도 70% 넘게 급락했다. 특히 런던 ETF의 경우 자산의 90%, 뉴욕 ETF는 43%가 한국 투자자들의 몫으로 추정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최근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7일 기준 55조 2184억 원으로 한 주간 5,960억 원이 늘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8조 1927억 원으로 일주일 새 4,012억 원이 늘어나면서 비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대표적인 파킹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는 87조 4,127억 원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초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인 머니마켓펀드 잔고는 27일 기준 212조 2,512억 원으로 20일 대비 5조 327억 원 감소했다. 루시드, 호주 실화와 흑연 7,000톤 공급 계약 체결. 파나소닉이 배터리 생산 맡는다. 루시드 모터스가 호주 광산업체 실화 리소스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음극재로 사용되는 흑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외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라이브에 따르면 이번 계약에 따라 실화는 오는 2026년부터 3년간 천연 흑연 총 7,000톤을 루시드에 제공할 예정이다. 루시드는 실화에서 공급받은 흑연을 직접 가공하지 않고 해당 흑연이 포함된 배터리 셀을 활용할 계획이다. 실화는 루시드가 미국 내 여러 1등급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자사 비달리아 공장에서 생산된 흑연의 품질 인증 과정도 이러한 배터리 제조업체들과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로 루시드는 주력 전기차 모델인 에어 세단과 그래비티 SUV를 위해 주로 파나소닉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고 있다. 지난 2023년까지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원통형 배터리 셀도 조달한 바 있다. 루시드는 향후 미국 캔자스주 드소토에 위치한 파나소닉 신공장의 생산이 본격화되면 해당 공장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을 계획이다. 한편 루시드는 이번 계약 이전에도 배터리급 흑연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광물 탐사 업체 그라파이트원과 연간 5,000톤의 합성 흑연 공급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해당 업체의 생산 개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 바이두 손잡고 자율주행 시장 진출.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이 중국 최대 포털 기업 바이두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나선다. CATL은 바이두와 자율주행차 공동 개발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업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의친 CATL 회장과 리에농 바이두 회장도 협약식에 참석했다. CATL과 바이두는 자율주행, 디지털화,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업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과 제조 분야의 AI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사는 CATL 배터리와 배터리 교체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셋이 자율주행 차량 적용 가능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스케이트보드 셋은 제작이 어렵고 비용이 높은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인데 CATL은 배터리와 셋이를 일체화한 플랫폼을 지난해 선보이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CATL 측은 경쟁력 있는 자율주행 차량 제품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보다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사업부 아폴로 또한 동일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CATL과 바이두가 처음으로 체결한 공식적인 파트너십이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아폴로고는 현재 중국 본토 10개 이상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11월 홍콩에서 테스트 허가를 받으며 중국 본토의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중국판 모델 Y, 샤오펑 G6, 짝퉁 논란 속 유럽 데뷔. 최근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서유럽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그중 샤오펑의 신형 전기 SUV G6는 높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받는다. 샤오펑 G6의 가장 큰 특징은 테슬라 모델 Y와 유사한 디자인과 콘셉트다. 차체 길이와 휠베이스 역시 각각 4.75m, 2.89m로 모델 Y와 거의 비슷하다. 둥근 루프라인과 짧은 후면 디자인도 닮았으며 미니멀한 실내 디자인과 중앙 대형 스크린, 운전석 계기판 등도 모델 Y를 연상케 한다. 심지어 소재와 마감 품질에서는 오히려 더 고급스럽다는 평도 나온다. 성능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 G6는 800V 전압 시스템을 적용해 기본 모델은 최대 215kW, 최상위 모델은 최대 280kW로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최단 15분이면 충분하다. 가정용 충전 시에는 최대 11kW를 지원한다. 주행 성능 역시 준수하다. 후륜 구동 기본 모델은 최고 출력 258마력, 롱 레인지 모델은 286마력을 발휘하며 사륜 구동 퍼포먼스 모델은 476마력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1초 만에 도달한다. 테슬라 모델 Y 퍼포먼스의 3.7초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한다. 최고 속도는 200km/시간 수준이다. G6는 뛰어난 상품성을 갖췄지만 유럽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소 밋밋한 주행감과 브랜드 인지도 부족이 단점으로 꼽히긴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충전 성능을 고려할 때 전기차 시장에서 충분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